만약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더블 딥이 와요. 이중으로 빠진다고.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더 안 빠질 것 같죠? 정책이 있으니까. 근데 세계적인 금리가 오면 더블 딥이 온다니까. 이중으로 빠져요. 그 위험도 있으니까 지금은 부동산 매입하는데 타이밍이 아니에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장의 시황을 정확하게 진단해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부동산 살려면 꽤 오랜 기간의 저축을 축적해야 되잖아요. 또 작은 평수, 큰 평수로 이렇게 이사 가려면 또 오랜 시간의 저축을 축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기가 일어나기까지는 한 5, 6년이 걸려요. 근데 광기는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패닉이 오는데 패닉은 반년에서 1년. 그 다음에 붕괴도 반년에서 1년이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 붕괴가 와서 이제 그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장기 정체기가 한 5,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최근의 사례를 보면 2018, 19, 20 이때 광기가 벌어졌어요. 투기 광풍이 벌어졌잖아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2021년 패닉이 왔고 2022년 붕괴가 왔어요. 그리고 2023년 들어서면서 급매물이 사라지고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면 간혹 부동산이 이렇게 상향하기도 해요.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졌다.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입하게 돼요. 그럼 잠시 오르기도 해요. 그러나 광기 기간에 수요가 시간이 이동을 해갔기 때문에 수요가 이미 사라졌어요. 새로운 수요가 축적이 돼야 새로운 수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다시 부동산은 하락세로 돌아서요. 그래서 작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장기 정체기가 한 5, 6년 지속이 돼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금 이제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으니까 23, 24, 25, 26, 27년 말쯤에부터는 이제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이 장기 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부동산 투자에서 대부분 실패해요. 우리 영끌족들 많이 실패했잖아요. 그 장기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장기 주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부동산 투자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장기 주기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출산과 경기 침체 이슈와 관련해 향후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리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고 인구도 줄어들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그래요. 앞으로 부동산이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도 바람도 불고 그랬는데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틀렸어요. 그 사람들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세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 집 사서 살고 싶죠. 내가 적은 평수에 살고 있어요. 15평에 살고 있다고 쳐요. 그럼 30평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은 45평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면 강남에 살고 싶잖아요. 교통 여건 좋지, 교육 여건 좋지, 기타 여러 환경 좋지, 문화시설 잘 갖춰져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 열풍이 불 수밖에 없잖아요.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이 충분히 축적되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 금방 그 인근적으로 전염이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전국 대도시로 다시 전염이 돼요. 그게 지금까지 그 역사적 전통이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인구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는 한편에서는 슬럼화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반지하들 사람들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슬럼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지역은 우범지역이 돼요. 그럼 집값은 더 떨어져요. 그런 일이 한쪽에서는 벌어지는데 다른 쪽에서는 투기 광풍이 불 수 있어요. 그
그런 그 양면적인 현상이 앞으로는 벌어질 수 있으나 부동산 투기가 사라진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장차 한 4년 지나면 다시 투기 열풍이 불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주변에서 부동산 일이 싹 사라질 거예요. 주식 투자 얘기도 싹 사라질 거예요. 그때가 부동산 매입의 최적기일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시점에서 주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대신 과거와 다르게 신흥가에서 사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인구가 좀 증가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주택 형태도 어떤 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 좋은 주택을 골라서 매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바람직할지 모르겠어요. 네, 2, 3년 뒤에는 주식 투자, 또 주택 투자 이게 싹 사라지면 지금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시면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때 매입하시면 2, 3년 뒤에는 가격이 폭등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장기 주기를 보고 투자하셔야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 부동산은 일본이랑 다른 미래로 갈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 정부가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 고환율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 정책을 지속한다면 일본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따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 정부가 만약에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성장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성장률이 높아지면 저축률도 커질 거 아니에요. 저축이 많아지면 부동산 매입을 위한 수요도 커질 거 아니에요. 가격 상승 속도도 훨씬 커지죠.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몰락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8%라니까요. 세계 최악이에요. 선진국 중에서는. 저축이 늘어날 수가 없었죠. 물론 현재의 그 IMF 통계 매뉴얼에 따른 그 저축률 산정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경상수지 흑자가 크면 저축률이 높은 것처럼 나타나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하고 주택 매입자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분리를 해서 봐야 돼요. 성장률이 높으면 가계들, 특히 개인 저축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저축이 많이 증가하면 주택 매입 수요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면 일본처럼 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 그 현재의 부동산 시장도 금방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투자하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투자 시점을 2년 뒤로 미루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은 잠시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장기 주기를 보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주식 투자의 대가 어떤 한 분이 그의 일화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이제 주식 투자에 워낙 대가고 계속해서 성공해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해요. 그 사람이 투자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그 사람이 주식을 매입하면 자기도 매입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야. 주식시장을 호황인데.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이 증권거래소 앞에서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기 그분이 주식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팔았다. 주변에서 투자 얘기를 하면 그때는 절정기에 있는 거예요. 꼭지에 사면 반드시 손해봐요. 구두 닦는 분이 주식 얘기를 할 정도 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 판단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절정기란 말이에요. 광기가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때 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언제 사야 되나? 아무도 주식자 얘기하지 않을 때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은 지금이 그래도 많이 떨어지니까 적기다고 얘기하는데 좀 빨라요. 그리고 만약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더블 딥이 와요.
이중으로 빠진다고.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더 안 빠질 것 같죠? 정책이 있으니까. 근데 세계적인 금리가 오면 더블 온다니까. 이중으로 빠져요. 그 위험도 있으니까 지금은 부동산 매입하는데 타이밍이 아니에요. 조금 기다려 보시고 주변에서 부동산 얘기 아무도 하지 않으면 그때가 최적의 타이밍. 금리 인하 기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금리가 펴지잖아요. 그럼 신용 파괴리가 작동을 해요. 신용 파괴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신용 승수배만큼 국내 유동성이 축소되는 압력으로 경제에 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 피가 그 산소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가 우리 몸에서 10%만 빠져나가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제에서도 유동성이 10%만 축소돼도 경제는 붕괴에 직면하게 돼요. 반드시 공황이 와요. 그래서 세계적인 금리가 오잖아요. 그럼 국내 유동성이 축소가 돼요. 신용 쑥쑥만. 그러면 부동산 매입할 자금이 다 고갈되게 돼요.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폭락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더블딥이 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블딥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입은 안 되잖아요. 그거 지나간 다음에 오셔도 된다니까요.